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72,000달러 마이너스 0.2%, 나스닥 1% 하락에도 잘 버티고 있고, 이더리움 2,600달러 플러스 1%, 리플, 도지, 솔라나 마이너스 9이요. 드디어 10월 마지막 날로 비트코인 72,000달러 월간 수익률 플러스 14%로 월봉 종료가 됩니다. 9월에도 월초에 하락했다가 월말 상승했고, 10월에도 월초 하락 왔다가 월말 상승 온 등 매월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미국 빅테크 어닝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마무리로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 하나 남았는데 실적 무난하게 나올 것 뻔하고 미스 나온다고 해도 현재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죠. 대신 빅테크 어닝 호재 끝나고 7월 7일 연준금리 인하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처럼 50bp 빅컷으로 빠르게 내리기보다는 25bp씩 조금씩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90% 우세하고요. 비트코인은 블루로 ETF나 미국 대선 호재로 인해서 25bp 금리 인하 영향 크진 않겠지만 이더리움 포함 알트코인들은 11월 조심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9월 총 50bp까지 2차 금리 인하 이후 10월 이더리움 약간 반등온도 했지만 10월 31일 3차 인하하고 20일 횡보 이후 본격 하락이 시작했고요. 현재 여기 구간과 매우 이더리움이 비슷하다 생각되는데 버티는 듯 하다가 12월하고 1월처럼 계속 빠지는 움직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후 나스닥 신고점과 지속된 금리 인하로 19년 말 2020년 초 크게 반등은 했지만 이더리움 포함 알트코인 단기로 여기 몇 달간이 위험할 수가 있고요. 2019년 이전 차트라서 여기 하락 구간이 얼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웬만한 알트코인도 마이너스 50% 크게 빠졌던 구간입니다. 업비트 열어본 순간 계좌 절반이 날아가 있는 거죠. 대신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빨리 상승하고 갠슬러 의장 해임되면 즉시 알트코인 분위기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금리만 봐서는 25bp 찔끔 인하했다고 해서 알트 상승에는 긍정적이지 않죠. 9월처럼 연준이 50bp 계속해서 빠르게 내려주면 가장 좋겠지만 11월 5일 트럼프 당선이 된다고 해도 11월 7일 이틀 뒤에 FOMC 금리 인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해도 취임식 등 이틀간 바쁘기 때문에 연준의 영향 주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연준과 기싸움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 알트코인 추가 하락 오면 본격 모아가는 구간 반등 나오기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 알트코인 하락 오기보다는 금리로 하락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19년처럼 두 달 연달아 빠지기보다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하락 온다면 빠르게 방어해줄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포함해서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가 주춤해질 수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새벽 동안 리플 포함해서 라지캡 펀드 ETF로 전환할 것이다 SEC에 신청을 했습니다. 기존에 그레이스케일의 라지캡 펀드는 수수료가 2.5%로 매우 비쌌고 올해 1월 비트코인 ETF 상장되기 전에 개인들보다 기관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관들은 특히나 ETF 나스닥 상장 전에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통해서 직접 비트코인 현물을 구매 못하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1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상장 이후에 기관들도 그레이스케일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도 라지캡 펀드를 ETF로 빠르게 전환을 합니다. 라지캡 펀드에서는 5가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아발란체이고요. 리플 SEC 소송 때문에 늦게 편입은 되었지만 아발란체보다 비중 큰 1.5%입니다. 가장 비중 큰 코인은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 17%, 솔라나 4% 순서이고요. 한국에서 아직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구매도 못하게 막아뒀고 라지캡 ETF SEC 통과한다고 해도 구매 당장은 못하지만 한국 제외한 미국이나 글로벌에서는 가능하고요. 그레이스케일이 안전한 코인 자산 위주로 ETF 구성하고 출시를 하는 건데 내년 5월 이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되면 내년 상반기 출시는 확정적이죠. 라지캡 ETF에서 비트코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리플, 아반체, 솔라나로 일부 변동성 수익률도 가져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거기에 ETF 구성은 얼마든지 비트코인 비중 줄이고 리플 비중 올리는데 변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거기에 리플 비중이 10% 이상 상승하면 리플 가격은 현재 700원, 1000원 구간에서 머무르지 않을 듯 합니다. 특히나 라지캡 펀드 ETF로 전환되어 출시되면 알트코인 직접 투자
못하는 한국연기금이나 월가 자산운용사에서 빠르게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이 될 듯 하고요. 그래스케 라지캡 펀드 ETF 전환한다는 소식에 리플 가격 보면 빠르게 반등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되면 캔슬러 의장 해임하겠다고는 했지만 해리스 트럼프 누가 대통령 될지 일주일 안에 확정이 되는 상황이라 거대 세력들도 미국 대선 결과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리플 차트는 삼각 패턴 무너지고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주봉상 121선도 겨우 버티는 형국입니다. 이더리움하고 같이 차트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내린다면 리플 비중도 더 늘려서 모아가야 되는 코인이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레이스케일 라지캡 펀드에 리플이 포함되었다는 것만 해도 이후 상장 폐지 리스크 없고 장기적으로는 가져가 볼만한 코인이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 자코인처럼 몇 년 몇 달 지났다가 사라지는 코인은 아닌 거죠. 거기에 알트코인 불장 오면 여기과 본격 1000원 매물대 뚫고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도 리플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 어닝 마지막 주인데 주요 기업들 실적 같이 보시면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로빈후드 미국 최저 수수료로 개인들 거래 가장 많은 플랫폼인데 코인 거래도 가능하고 최고 재무 책임자가 차기 SEC 의장으로 트럼프가 지목한 인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 보면 대부분 미스했고 빅테크 따라서 주가도 $10 아래서 반등을 했는데 애프터장 마이너스 12% 쭉 빠지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중요한 것은 업비트 코인베스하고 같이 미국 개인들이 많이 거래하는 개인 심리가 반영된 주식코인 플랫폼이라는 거고요. 거래 수익이 로빈후드 수익의 메인인데 개인들 거래가 3분기 기대 이하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옵션 주식, 코인 거래 수익 모두 어닝 미스했고 EPS 주당 순이익도 5.6% 하락오니까 주가도 쭉쭉 빠지는 거죠. 나스닥 빅테크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했지만 미국 잡조나 알트코인은 오히려 빠지는 형국이니까 개인들 거래가 활발해지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비트코인 많이 보유한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동시에 어닝이 발표가 되었고요. 장중에 마이너스 3% 빠지고 애프터장에서도 마이너스 4% 하락 오는데 8월 2분기 주당 순이익 미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순이익 매출 모두 어닝 미스를 했습니다. 1월 비트코인 ETF 상장 이후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서프라이즈로 5월에 급등을 했었고요. 2월에도 ETF 통과 기대감에 주당 순이익 급증을 했었고 하지만 5월에 1.6빌리언 매출 피크 찍고 8월에 1.4빌리언 하락, 이번 10월에는 1.2빌리언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TF 나왔던 2월이나 5월에 거래량 반짝 상승했고 이후로는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요. 수익은 12억 불로 전분기 대비 17% 감소했고 3분기에 새로운 코인 선물 상품 20개 출시는 했지만 실적 방어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때문에 이사에서는 현재 코인베이스 주가 방어하기 위해서 10억 불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승인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서 주가 방어한다는 건데 연말에 트럼프 당선 기대감에 알트코인 재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 주가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이죠.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구독 및 서비스 수익도 505밀리언으로 어닝 미스했고 판매나 마케팅 비용도 예상보다 적으면서 로빈후드와 같이 전체적인 실적이 저조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4분기 확실한 반전이 필요한 거고 무엇보다 비트코인 72,000달러 전고점 직전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아진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월 초 애플까지 어닝 끝나고 잠시 시장 주춤해질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보면 클라우드나 개인 컴퓨터 분야에서 모두 다 어닝 미스를 했습니다. 애프터장 마이너스 3.7%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와 같이 작년부터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끌어오고 있는 주도주인데 지난 2분기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실적 안 좋다, AI 서비스로 수익 내는 것도 제한적이다 경고 시그널이 났습니다. 하지만 3분기 미국 대선이나 연준 금리 인하로 주가도 빠른 반등을 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AI 실적 안 나온대 이야기는 쏙 들어갔었고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클라우드에서 나쁘게 나오면서 11월 있는 엔비디아 어닝도 또다시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FMC 25p 금리 나고 12월 연준이 빠르게 추가로 인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방어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